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 강사입니다. 자, 일단 이 자리는요,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험 공부의 방향 설정, 그 다음에 연간 커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강의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수험은 전략을 잘 짜서 수험의 방향성을 정확히 잘 잡고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두시고 이 수험의 방향 설정, 그 다음에 공부 전략을 잘 짜신 다음에 그 관점에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험의 계획을 잘 잡고 공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행정쟁송법 24년도 대비한 연간 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수험의 방향 설정, 그 다음에 공부에 관한 전략 부분도 함께 탄탄하게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 2차 과목이 4과목입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행정쟁송법이 반드시 고득점의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고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4과목을 설사 다 자신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과목이 꼭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험은 결국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과목 정도는 내가 예상하는 점수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걸 돌려 말하면 이 4과목 중에 한 과목은, 자,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좀 많이 나와서 커트라인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과목에게 점수를 꿔줘도 전체적으로, 자,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 전략 과목이 최소 한 과목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 가장 좋으냐?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강사분들이 다 이건 인정하는 겁니다. 행정쟁송법입니다. 왜 행정쟁송법이 고득점의 전략 과목이 돼야 되냐면, 자, 먼저 1번, 4과목에 비해서 가장 양이 적어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무사 행정쟁송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면, 자, 설사 좀 예상 외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기에는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 노동법을 빼고요, 나머지 2과목은 사실상 뭡니까? 그렇죠. 채점자의 주관적인 성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글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되셨나요? 근데 행정쟁송법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딱딱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해서 쓰시면 점수가 크게 채점자가 누가 됐건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이 가장 분량이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실력만 딱 갖추면 안정적으로 누가 들어가서 출제를 하건 간에 안정적으로 점수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법은 그렇지 않죠. 노동법은 워낙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노동법은 논점 잡는 게 행정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논점 일탈될 가능성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쟁송법은 다른 4과목에 비해서는 논점이 이탈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과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행정쟁송법을 공부할 때는 내년도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최소 65점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점 후반에서 70점 정도, 요 정도는 점수를 맞겠다라고 목표 점수를 딱 잡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탄탄하게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최소 65점 이상, 목표는 70점에서 마이너스 한 2점 정도, 그 정도 점수를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공부하냐는 것인데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연간 커리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험에 대한 기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은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불합격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객관식 시험하고 주관식 시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객관식 시험은요. 실수를 조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여러 개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 실수를 해도 다른 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맞춰서 실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당 점수가 낮기 때문에. 됐나요? 근데 2차 시험은 아닙니다. 2차 시험은 우리 시험 기준으로 문제가 3문제 나옵니다. 50점, 25점, 25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50점이나 25점이 다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자, 예컨대 50점짜리 문제에서 A를 쓰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엉뚱한 걸 썼다. 그럼 50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관식 시험은 실수하면 끝장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주관식과 객관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자, 점수가 잘 받을 수도 있지만 실수해서 점수가 과락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2차 시험은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최악, 흔히 말하면 가장 최악의 경우를 없애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최악을 없애고 그게 되면 두 번째 차악을 없애고 세 번째는 차차차악을 없애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가장 바보 될 수 있는 경우를 하나하나씩 제거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노무사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실전에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떤 능력,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수험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노무사행정쟁송법을 예전에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고 싶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려면 1번 수험의 방향성이 정확히 잘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여러 전략 중에서 최고의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가장 전략이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야, 열심히 공부해서 떨어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1번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00% 떨어져요. 100% 떨어지는데 자기만 몰라. 열심히 하면 붙겠지? 아니, 너는 열심히 해도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이런데 공부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최소한 절반 이상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바보같이 공부하는 것부터 없애면 돼요. 근데 맨 처음부터 가장 최악의 공부 방법을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되셨나요? 그 이유는 처음 공부할 때 공부 방법과 전략을 심사숙고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공부 방법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 너무 당연하죠. 1번. 한국말을 못해. 아니, 한국말을 못하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요. 1번. 두 번째. 글씨를 못 써요. 글씨를 못 쓰는데 어떻게 합격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한국말을 못해. 그리고 글씨도 못 써. 근데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뭐 완전 바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너 한국말 못해. 두 번째, 글씨 못 써요. 본인은 글씨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여러분들 문제지가 나오면 그 문제지를 정확히 읽고 분석하고 파악해서 논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말을 읽을 수 있어도 이거 한국말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수많은 수험생들이요. 제가 거짓말인지 물어보세요. 자, 왜 떨어진다? 문제 읽고 분석하고 논점 추출이 안 됩니다. 문제 읽고 분석하고 논점 추출이 안 된다는 건 자, 한국말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이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를 쓰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B를 쓰면 이거 한국말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차라리 외국인들이 차라리 나. 외국인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한국말 할 줄 아니까 수학 문제지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국어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랑 말하는 국어하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읽고 분석해서 논점 찾는 국어는요. 전혀 다른 국어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해력이 안 돼. 문해력이. 됐죠? 글씨만 읽을 수 있지 뜻을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책을 안 읽으니까. 심지어는 기사도 안 읽어요. 신문 기사도 안 읽어. 다 유튜브 보지. 본인이 알잖아요. 책을 얼마나 안 읽는지. 요즘 젊은 애들이 책을 하나도 안 읽으니까 문제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논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한국말 할 줄 알고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문제지를 읽고 분석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보세요. 떨어진 분들 다 물어보세요. 논점 1타로 다 떨어지지. 이랬나요? 이게 1번. 두 번째, 글씨를 못 쓰는데 글씨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제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건 시험,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1번, 합격을 하시려면요. 우리 노무사 시험 답안지 기준으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분량은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줄 기준으로 했을 때 25자 플러스 마이너스 1, 2자. 그러니까 23자에서 27자 정도를 한 줄에 채워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논점 잡고 목차 작성하고 그리고 답안지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 읽고 목차 작성할 때까지 대부분 수험생들이 평균적으로 내가 시간 다 재봤어. 평균적으로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작업을 합니다. 세 문제 다 합쳐서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자, 실전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쓰는 시간은 90분에서 85분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자 90분에서 85분 안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써야 돼요. 자, 요즘 젊은 분들의 특징 뭡니까? 글씨를 안 써. 맨날 자판 두드리고 하니까 글씨를 안 써버렸잖아요. 글씨를 안 써버려서 하니까 뭡니까? 글씨가요. 읽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 되셨나요? 이게요. 말이 쉽지 진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되게 어려워 이거. 그래서 정리하면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그 다음에 90에서 85분 사이에 세 번째 14에서 15페이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 능력이 없어. 열심히 공부해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이런 바보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널렸어. 이해됐나요? 아니 이거 100%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됐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정확히 내 타겟을 딱 체크해서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러면 인생 전체 다 안 돼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잘 잡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가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바보 같은 헥짓거리만 안 하면 이미 절반은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험 공부 단계에서 절반 제끼고 가야죠. 그러면 전략 잘 짜야죠. 방향성 잘 잡아야죠. 이 강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공부 수험 계획은 어떻게 짠다? 실전이요. 무조건 실전. 실전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실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대기업 다 가보세요. 모든 대기업들은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분석해서 그거를 거꾸로 이제 매달 며칠까지 요거 하고
2번은 뭐 1번은 언제까지 하고 2번은 뭐 필요한데 2번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이야 기본. 됐죠? 무턱대고 그냥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가 먼저 세팅돼야 거기에 맞추어서 수험 공부 방법을 잘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시험 노무사 행정쟁송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이건 먼저 파악해야겠죠. 뭐 요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번. 옛날에는 우리 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가 사례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50점도 논술, 2분의 1, 2분의 2 모두 약술. 다 약술 논술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자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번 문제 50점은 사례, 2분의 1, 2분의 2는 약술 이렇게 나오다가 한 3, 4년 전부터죠. 자 우리 시험에서 2019년도부터 이제 세 문제가 모두 다 100% 사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트렌드 1번 뭡니까? 100% 사례 문제가 출제된다. 이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 판례죠, 뭐 판례. 됐죠? 그래서 올해 문제도 1번도 판례사안, 2번도 판례사안, 2분의 2도 판례사안이에요. 그래서 판례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 사례나 푸는 게 아니라 판례에 관한 사례로 사례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 올해 23년도 기출문제를 봤더니 1문하고요. 2문의 1은 노무와 관련이 없는 우리 공인노무사와 관계없는 판례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1번 문제가 자 우리 시험과 관련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관한 행정쟁송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트렌드 문제를 보면 결국 판례 사례로 나오는데 이 판례 사례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1문하고 2문의 1. 자, 노무사와 관계없는 일반 쟁송에 관한 판례 사례가 나왔고요. 근데 2문의 2 같은 경우에는 자,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관한 당사소 문제가 나왔죠. 이건 우리 노동쟁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동쟁송에 관한 판례를 적절하게 함께 둘 다 같이 낸다. 자, 요 세 가지가 트렌드예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 노무사 행정쟁송법은 이제 100% 사례 문제다. 두 번째,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판례 사안들은 노무와 관련된 판례 사안도 나오고 노무사와 관계없는 일반 행정쟁송에 관한 판례 사안도 나온다. 자,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전 시험장 가서 사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 우리는 결국은 사례 문제를 잘 푸는 게 관건인데 그러면 사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실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시험장에 갔어요. 문제지와 답안지 받았어요. 종 울립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문제지를 펼쳐서 문제를 읽습니다. 분석하고 논점 잡고 대략적인 목차 작성을 하죠. 1문, 2문의 1, 2문의 2 모두 다. 그리고 답안지를 씁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답안지는 실전에 가면은 세 문제 다 합쳐서 크게 두 단계로 답안지를 쓰겠네요. 첫 번째, 문제 읽고 문제 분석하고 논점을 추출하고 그리고 대략적인 목차를 작성하겠죠. 요게 1단계. 자, 요걸 뭐라고요? 자, 시간으로 따지면 10분에서 15분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1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바로 글씨입니다. 모든 것은 다
글씨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글씨를 빨리 쓸 수는 있는데 글씨를 빨리 쓰면은 못 알아봐. 개체가 안 돼. 그럼 뭡니까? 글씨 쓰는 스피드를 조금 줄이고 알아볼 수 있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쓸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쓰게 되면은 글씨 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이 시간을 줄여야죠. 10분 안에 들어와야 돼. 반대로 나는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쓰면서도 좀 빨리 쓸 수 있다. 그러면 15분 안에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글씨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 세팅이 다 되는 겁니다. 글씨가 빠르신 분들은 15분 안에, 글씨가 느리신 분들은 10분 안에 끊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 두 번째, 그러면 목차가 다 세팅돼 있죠. 이 세팅된 목차를 답안지에 몇 페이지? 우리 노무사 답안지 기준에서 14페이지, 15페이지. 세 문제 다 요 정도를 써야 됩니다. 답안지를 쓰는 단계죠. 됐죠? 자, 요게 그러니까 90분에서 85분 안에 끊어야겠네요. 되셨나요? 자, 게임 끝났죠? 자, 결론입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실전 시험장 가서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오든 간에 안정적으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문제 읽고 분석하고 정확히 논점 추출해서 목차 작성하는 능력, 그걸 10에서 15분 안에 끊어야 된다. 이 능력 길러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14에서 15페이지를 답안지에 90분에서 85분 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절대 합격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기르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연간 커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이 12월이에요. 그래서 이미 연기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24년도 노무사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여기서부터 1기부터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24년 대비 GS 1기가 1월달, 1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대략 2개월 정도 강의가 진행되죠. 그리고 자, 3월 달부터 이제 2기 강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3기 강의가 진행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목표를 정확히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는 사례 문제를 푸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는 결국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문제 읽고 논점 추출해서 목차 작성하는 능력. 요게 하나. 요걸 10에서 15분 안에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90분에서 85분 사이에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글씨를 써서 14에서 15페이지를 채우는 능력. 이게 두 번째 능력이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쪽은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서 책에 있는 내용의 텍스트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이게 이제 강의를 통한 텍스트 학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에 있는 지식을 1번 체계적으로 잘 이해해서, 두 번째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3번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죠, 이거. 체계적인 이해가 잘 돼 있어야 요 능력을 가지고 문제 분석하고 논점 추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야죠. 요게 정리암기. 요거 이제 뭡니까? 답안지에 쓰는 단계로 연결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요게 되려면 요게 돼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느냐? 답이 나왔죠. 자, GS 1기 단계. 그래서 GS 1기 단계가 딱 끝났다. 그러면 자, 요때 요거 완성해야 됩니다. 체계적 이해는 완전히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완벽하게 이것도 완성하셔야 돼요. GS 1기 때요.
그리고 암기는 100%는 아니어도 중요한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암기까지 돼야 됩니다. 되셨나요? 요게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암기가 끝나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점은 암기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A급, B급 주요 논점들은 암기가 어느 정도 다 돼야 된다. 요 정도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는 게 하나. 두 번째, 자, 이제 GS 1기부터는요. 저는 답안지 쓰는 연습도 시킬 거지만 이 연습을 집중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아니, 논점을 잘못 잡으면 답안지에 쓰는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점수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답안지를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를 방지한다는 건 이걸 방지하는 거예요. 논점 일탈되지 않게 또는 논점을 빠뜨리지 않게 논점이 잘못 잡았거나 논점을 빠뜨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거를 GS 1기 때 미친 듯이 집중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림동에서 다른 강사분들 강의랑 제 강의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강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요.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풀어주죠. 아니, 강사가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풀어야지. 내가 이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강사가 문제 풀어주는 걸 듣고 있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GS 1기 때는 이 문제 분석하고 논점 추출하는 능력을 무조건 끝내야 돼. 그래서 요 연습을 진짜 하드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GS 1기 때는 물론 이것도 연습을 시킬 거지만 자, GS 1기 때 문제를 많이 보면서 답안지 쓰는 것보다는 이 연습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하고 논점 잡고 대략적인 목차 잡는 능력 요 연습을 진짜 많이 시킬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답안지 쓰는 능력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할 기회가 많아요. 지겹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집중시킬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연습시키느냐? 무슨 문제가 제일 좋아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말고 자, 다른 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한 2, 3년 전에 다른 국가고시에서 기출된 논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례도요. 이미 검증된 사례잖아요. 자, 국가직 시험이나 다른 뭐 행시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거의 다 사례를 거의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기출문제로 연습하면 돼요. 우리 노무사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에 있는 행정쟁송법 기출문제들을 제가 다 자, 문제 나눠드리고 몇 분 안에 하라고요? 10분에서 15분 사이니까 그 정도 시간을 주어드리고 논점 잡는 연습을 집중 하드 트레이닝 시킬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바로 차별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백승일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신림동에서 대부분의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은 이거를 하드 트레이닝 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애들하고 확실히 차별화를 가져가셔야 돼. 절대 우리는 시험장 가서 논점을 잘못 잡거나 논점을 빠뜨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여기서 집중을 시킬 테니까 강의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 쓰는 연습은 물론 이것도 시켜드릴 거지만 여기가 무게중심. 자, 이렇게 해서 11회에 걸쳐서 1기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때 2기 때부터 이제 뭡니까? 완전히 문풀 위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쓰게 되는데 당연히 GS 2기가 딱 끝나면 이 세 가지가 완벽히 끝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암기를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GS 2기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돌리면서 암기까지 100% 다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사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 분석, 논점 추출하는 능력 10분에서 15분 사이 이것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14에서 15페이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그 다음에 답안지를 쓰는 능력 이것도 이제 완성시켜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2기 때부터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문제집을 한 권 풉니다. 사례 문제집을 한 권 풀어요. 그래서 제가 쓴 사례 문제집 있습니다. 그 문제집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례 연습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를 푼다는 건 명심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축구 경기를 하려서 축구 경기 선수로 뛰려면 그냥 막바로 축구 경기 선수로 뛰면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됐죠? 기본기를 잘 닦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스텝은 다른 동료들과 기초적인 연습, 호흡 맞추는 연습하고 그리고 게임 뛰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됐죠? 대부분의 지금 신림동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냥 처음부터 막바로 답안지 쓰게 해요. 당연히 못 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기본기가 안 된 녀석이 시합 나가서 자, 볼을 차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습관만 잔뜩 듭니다. 이게 자살행위예요. 기본기를 탄탄히 갖추고 그 다음에 조직 훈련 연습하고 그리고 시합 뛰는 거예요. 너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신림동은 이렇게 안 한다고요. 됐죠? 그냥 강의에서 애들 수업하고 그 다음에 자, 그 2기 때는 그냥 문제 나눠주고 문제 풀고 이게 뭐야?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무슨 작업이든 간에 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여기서 1스텝으로 논점 추출하는 능력을 확실히 기르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써야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를 풀면서 두 단계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2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한 3기 단계. 자, 이 3기 단계에서는 이제 종합 연습합니다. 종합 연습. 자, 이제 종합 연습은 뭐냐?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행정쟁송법이 고득점 점수 끌어줘야 된다고요. 그럼 뭐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남들이 다 쓸 수 있는 평이한 문제도 답안지를 써보고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쉬워. 문제는 쉬워.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죠 또. 문제는 쉬워요. 쉽다는 건 논점 찾기 매우 쉬워요. 근데 분량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논점 찾기가 어려운 문제, 논점 찾기가 평이한 문제, 논점 찾는 게 개 쉬운 문제. 됐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답안지를 쓸 때 분량을 조절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전 시험에서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기 단계에서는 어려운 논점 문제도 풀어보고 쉬운 논점도 풀어보고 분량 조절이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분량 조절이 쉬운 것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결론. 행쟁은요. 알고리즘이 있어요. 행쟁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거를 절대 틀릴 수가 없냐면 이 논점을 찾는 알고리즘이 행쟁에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득점 전력 과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얘기예요. 자, 행정쟁송법은 수험 대상이 뭐예요? 3개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올해 나왔죠? 이의신청. 3개가 행정의 시험 대상이에요. 행정소송은요. 7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쭉 7단계가 있어요. 행정심판은 6단계입니다. 1단계에 해당되는 논점이 A, B, 2단계에 해당하는 논점이 A, B, C, D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논점이 틀릴 수가 없죠. 이렇게 알고리즘을 자꾸 공부하면. 문제 읽었어. 행정소송 쓰래. 그 다음에 문제 읽고 뭐야? 1, 2단계만 쓰는 문제구나. 그럼 A야 B야? A만 쓰는 거구나. B 쓰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논점 분석하면 100% 논점이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논점이 틀릴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왜?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은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모르고 공부하니까 맨날 논점 틀리죠. 이해됐습니까? 결론. 뭡니까? 알고리즘이 있다는 건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학 여러분들 공부해 오셨죠? 고등학교 때? 수학은 어떻습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 암기하고 문제 많이 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적분 문제를 10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근데 개념 이해하고 공식 암기해서 미적분 문제를 내가 만약에 1000문제, 10,000문제 풀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뭡니까? 문제를 막 이렇게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딱 풀잖아요. 그럼 뭐야? 띵동. 팍 튀어요. 아, 이제 알았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상 딱 득도를 한다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제 미적분은 말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미적분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가 딱 감이 와요. 그 딱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떤 미적분 문제 나와도 다 풉니다. 아마 수학 공부하신 분들, 이걸 느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 행쟁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이해해서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논점 잡고, 그 다음에 쓰는 연습 통해서 이걸 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지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 과목은 이게 안 돼요. 리스크가 많이 따릅니다. 근데 여기는 알고리즘이 딱 있기 때문에, 됐죠? 그거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쓸 수 있다는 게 행쟁 과목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그렇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기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절대 시험장에서 다른 분들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노무사 행정쟁송법을 강의했을 때 제가 1타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타 강사 욕심 별로 없어요. 왜? 다른 데서 1타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이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강사분들보다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됐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워낙 바보 멍충이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바보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보같이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바보같이만 공부 안 하면 돼. 최악을 없애고 차악을 없애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뻔한 논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들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행정쟁송법에서 내년도에 24년도 2차 시험에서 고득점, 그래서 얘가 효자 과목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4년도 행정쟁송 대비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수험 전략, 그 다음에 방향성 잘 잡으시고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